또다시 전쟁 이슈가 커지면서 정말 또 빠질까요? 미국과 이란 관련 뉴스가 연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긴장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또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향성을 보든지 간에 방향성이 한 번은 크게 터질 것 같습니다. 분명 오늘처럼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정도 뉴스면 시장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현실적입니다. 전쟁이라는 단어 이 자체는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니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뉴스보다 가격입니다. 가격은 이미 크게 한번 빠졌고 오늘도 빠졌고 지금은 그 이후에 반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임우혁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좀 많이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뭐 얼마죠? 67.7K 정도에서 64.3K까지 거의 3K 이상이 빠진 게 2시간 만에 빠졌습니다. 뭐 지금의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어저께 분명히 단기 반등 가능성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좌측에 나와 있는 화면처럼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얘 또 관점 바뀌었네. 뭐 롱만 외치다가 또 숏 외친다. 뭐 생각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맞습니다. 어제 저는 단기 반등 가능성을 열어뒀고 결과론적으로 비트코인은 크게 밀렸죠. 이 영상으로 봤을 땐 제 관점 틀렸고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요즘 시장에선 대응이죠. 영상에서는 제가 기준을 제시했고 뭐 예를 들어 해당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한 1% 정도 저점 가격대 이 밸류 에어리어에 대한 저점을 잡고 우리가 손절만 하면 1대2의 손익비가 가능하니까 한번 베팅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탈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손절했다 뭐 이게 아니라 대응을 할 때에는 정말 대응을 잘하고 기준을 제시해드렸으니까 그 기준에만 맞게 잘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1%, 뭐 손실 좀 났다고 해서 뭐 인생이 바뀌나요? 뭐 2% 수익 났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나요? 그게 아니죠. 이걸 복리로 앞으로도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무튼 제가 뭐 공격적으로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VP 구조로 봤을 때에는 아직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4시간 봉상에서 이 패러렐 채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패러렐 채널을 보고 우리가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 뭐 여러분들도 다 그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고점에서 해당 고점 딱 있고 그 다음에 저점에다가 이렇게 패러렐 채널에 딱 선을 긋고 보면 명확한 기준선들이 딱 보이죠. 자, 지금 상단에 이 선이 기준선이고 이게 1선이에요. 밑에 있는 게 2선인데 정확하게 1대1의 비율에서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고점을 연결했을 때 그리고 저점을 연결했을 때 뭐 이게 저점을 연결한 게 아니라 해당 기준을 잡고 평행하게 그었던 선인데 지금 고점에 대한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내려온 게 팩트긴 합니다. 게다가 이 0.5선, 이 가운데 선이 지금 시장에서의 균형선이죠. 이 가운데 점선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보조선이 아니라 채널의 균형선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가격은 하단을 터치하지도 않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게다가 위에 있는 이런 매물대 구간들, 이 점선에 대한 기준을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패러렐 채널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뭐 게다가 지금은 롱을 들고 있고 뭐 오전에 구독자분들께 쇼타점을 말씀해 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롱을 들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점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 넘으면 저도 다시 쇼칠 겁니다. 기준은 명확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래량을 봤을 때 최근 급락 구간에서 매도 볼륨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단에서 이 매수 볼륨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매도 볼륨이 안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반등처럼 보이죠. 이때처럼 그냥 매수 볼륨이 엄청나게 나올 때 매도 볼륨도 좀 나와줘야 우리가 방향성을 위다 아래다 좀 단정할 수 있는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단지 그냥 매도세가 커서 나왔던 하락 이후에 매도세가 나오지 않아서 나온 그런 반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물론 패닉셀 이후에 흡수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겠지만 기준은 지금은 명확합니다. 이 점선을 넘지 못하는 4시간 봉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숏이고 4시간 봉사 이 점선을 넘어선다면 롱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뭐 단기적인 그런 시나리오겠죠. 자, 아무튼 아까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관점이 틀렸다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제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손절을 잡고 제대로 좀 대응을 하셨다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셨을 텐데, 제가 영상에서는 단기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뭐 67.8K, 67.2K 안에서 분할 매수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 우리가 대응해보자. 근데 내려갔죠. 자, 내려가기 직전에 저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관점을 폐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숏 관점으로 본다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12분 뒤 맞죠? 12분 뒤에 제가 숏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뭐 관점이 틀렸다고 해서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이 관점을 스터디 방에서만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놀리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언제 나올지 절대 모릅니다. 제가 해당 구간에서 버틴다면 올라갈 가능성을 받고 67.2K를 버티면서 올라탄다면 단기 반등 가능성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런 구조상에서 음봉이 3번 연속 나올 때 매도 볼륨만 잡혔으니까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바뀌니까 제 관점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제 관점이 매일마다 바뀐다? 그건 아니지만 거래량과 이런 추세선 아니면 VP 지표를 봤을 때 관점이 틀리다면 정말 그 관점을 폐기할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뭐 스터디 방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리딩방도 절대 아니고요. 뭐 돈 내고 들어오시라 이런 것도 없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관점만 보시기에도 정말 편하실 겁니다. 자, 아무튼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4시간봉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청산 힙트맵을 보면 지금은 조금 무의미할 것 같아요. 이 하락으로 인해서 롱 물량들이 강제 청산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단 연륜을 많이 소모됐어요. 반대로 위쪽 구간 68K와 69K 아직도 숏 청산이 두껍게 남아있죠. 이 말은 중앙선 돌파 시 아니면 이전에 뭐 이런 하락이 좀 시작됐던 이런 자리들을 돌파한다면 숏 스퀴즈가 짧게 좀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은 방향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연료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히트맵은 제가 좀 방향성이 명확해졌을 때에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먼저 이 하락 시나리오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하락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지금 뭐 2점선, 패러렐, 채널 0.5선까지 올려는 시도는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오는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계속 밀리면서 하단에 대한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어떤 모습이 위험한지, 중앙선 근처에서 거래량 없이 그냥 멈출 때, 이때는 매수도 안 들어오고 매도도 안 나오고 이러면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 들어왔을 때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매도가 안 나와서의 반등일 뿐이지 뭐 별다른 반등의 여력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롱을 들고 가고 있는 건 이 점선까지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점선 못 넘으면 저도 숏관점으로 바꿀 생각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양봉이 유지가 됐다가 지금 딱 4시간봉이 바뀌었네요.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 양봉을 이겨내는 흡수하는 음봉이 나온다면 이거는 명백한 하락 추세겠죠. 제가 지금 뭐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뭐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다시 한번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양봉이 나오더라도 윗꼬리도 안 나오고 그냥 단순히 양봉 하나로 끝나고 다음번에 또 음봉으로 이 양봉을 이겨내는 그런 음봉이 발생한다면, 근데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면서 매도 볼륨이 커지고 매수 볼륨은 작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명백한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지금 상황도 명백히 하락 추세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게다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흐름에서 이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까지 올라탔어야 되는데 올라타지 못했으니까 지금 다시 이런 추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 명백하게 이 저점 추세에서 반등이 나온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도 열려있는 모습이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량이 붙으면서 음봉이 떨어진다. 근데 이 양봉을 이겨내는 흡수하는 음봉이 나온다면 이거는 명백한 하락 추세니까 적어도 해당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 근데 이때 또 거래량이 또 실리면서 하단에 대한 지지 체크까지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여기서 음봉이 나온다면 아니면 이 점선에서 저항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추가적인 낙폭을 보고 뭐 1차 TP를 여기로 잡는다든지 2차 TP를 해당 구간으로 잡고 대응해보면 좋겠죠. 자, 이럴 때는 60K를 그냥 단숨에 이탈시키는 음봉이 발생하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절대 모릅니다.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냥 분할로 뭐 숏을 들고 있다면 분할로 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시점에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먹으려면 뭐 이런 구간 있죠. 이 점선과 60K가 마주치는 구간, 그거 이탈했을 때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서 한번 들어가고. 근데 이게 매수폭이 좀 크니까 고배 레버리지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제 대응은 지금 중앙선에서 저항이 확정되는 순간 롱 정리할 거고 숏으로 전환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스터디방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감으로 여기서 거래량이 매수 볼륨이 쌓였으니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고, 저도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채널 안에서 어떤 기준을 잡고 우리가 대응할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번 시나리오가 오히려 확률적으로는 낮긴 합니다. 왜냐? 지금도 음봉이 떨어지고 있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또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좀 발생하던데, 아무튼 이렇게 패러렐 채널 0.5선을 돌파하면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올 때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해당 구간에서도 매수 볼륨이 쌓이면서 제가 단기 반등 가능성을 본다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물론 나중에 봤을 때에는 여기서 올라간다면 괜히 여기서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가 받아주고 쏟아져 나왔다가 받아주고, 이게 괜히 반복한 건 아닐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해당 구간에 대한 매도 볼륨이 너무나도 커졌으니까 해당 기준을 잡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돌파가 아니라 뭐 이런 양봉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냥 밀리고 이럴 수도 있겠죠. 양봉이 나오고 버텨줘야 돼요. 적어도 뭐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다음 양봉에서 버텨줘야 되고, 정말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여기서 돌파를 할 때 이 4시간 봉에 음봉 이상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자, 이거 못 넘죠. 그러면 이거 못 넘는 순간에는 뭐 이렇게 양봉이 나오더라도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는데 또 못 넘는다? 이러면 그냥 매도 볼륨이 또 커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거를 돌파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설 때 거래량이 붙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줄고 올라갈 때 이 음봉에 대한 매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수 볼륨이 쌓여야 됩니다. 적어도 이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이상이 나오지 않고 그냥 양봉으로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저는 숏을 칠 거예요. 대신 이걸 넘을 때 매물이 좀 쌓이면서 롱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거나 현물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저는 롱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구조가 나오든지 간에 추세 전환의 시작점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음봉, 이 양봉을 이겨내는 음봉이 하나 나온다면 이건 명백한 하락 추세고, 양봉이 나오면서 이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이 딱 나온다면, 자, 그런데 지금은 명백하게 추세 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점입니다. 뭐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면 위로 향할 가능성은 높고, 반대로 음봉이 나온다면 또다시 아래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을 들어가든지 간에 밑에서 롱을 못 잡았다면 아래까지 기다렸다가 롱을 잡는 게 맞는 것이고, 위에서 숏을 못 잡았다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숏을 잡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기준선, 이 패러렐 채널 점선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순간에는 반등, 이걸 못 넘고 내려오는 순간 이 저점까지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한다면 숏 관점, 이렇게 보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좀 자리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갑자기 제가 여기서 단기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매도 볼륨이 커지고 뭐 기준이 살짝 또 깨진다면, 또는 애매해진다면, 또는 악재가 나온다면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그냥 예측이 아니라 감으로 매매할 게 아니라 정말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감으로 매매할 때가 절대 아니죠. 게다가 스터디 방에서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 관점을 폐기하는지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스터디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전에는 제가 숏 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 2시 5분쯤이죠. 이때는 롱 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타점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영상은 정말 기준입니다. 그냥 기준을 잡고 우리가 1% 손절을 한다든지 2% 익절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을 보고 베팅을 한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뭐 롱이다, 숏이다, 이걸 무조건 확정 짓고 매매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는 이유 또는 단기적으로 숏 관점을 보는 이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이지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한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관점만 보시고 얘가 정말 관점을 어떻게 바꾸고 있구나 어떻게 관점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것만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해당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딱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 자,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어제 관점 틀린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냥 대응은 정말 기준대로만 진행하면 돼요. 제가 무조건 롱이에요가 아니라 이런 단기적인 반등 자리에서 이탈되면 칼손절 1%로 잡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면 2%니까 1대2의 손익비 이 단기적인 반등만 먹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탈됐기 때문에 제 관점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틀렸다라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터디방이나 또는 다음번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관점은 말씀드릴 거예요. 제 관점이 한 번 틀렸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틀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튼 전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끝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제 영상 꾸준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